그렇고 이제 2번 가 1주조의 주기를 고려했을 때 지구가 13도의 각도에 저장하는데 25분을 소요될 것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의 항해용 지도에 기록된 수심 0m를 연결한다면 그 선은 우리나라 해안선과 일치할 것이다. 틀렸죠. 조력 발전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조차를 2배 증가시키면 낙차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2배 증가할 것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백두산의 높이 표기를 고려할 때 원산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 높이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 높이보다 낮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 웬만해서 다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석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제일 먼저 1번에서 혼합조에서의 조석 주기는 고고조로부터 다음 고고조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이거는 고고조부터 고고조까지의 시간 간격이 아니라 이제 고조와 고조 또는 저조와 저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고고조 또는 고고조라고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혼합조에서 고고조와 저저조가 이루는 조위의 차는 저고조와 고저조가 이루는 조위의 차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 맞는 이야기 때문에 딱히 힘잡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고, 1조 부등이 관측되는 해역에서는 1주조가 관측되는 해역에 비해 조석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날조차 이제 조석 주기가 같지 않다고 이제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래 본문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조석 차이의 시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리게 되고요. 이 3번이 그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반일조조가 관측되는 해역에서 어제 2번의 고조가 발생한 시각과 오늘 2번의 고조가 발생한 시각은 다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본문 있으신 분은 가 보면 되고,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반일주조에서는 1주조의 조석 주기의 절반, 즉 12시 25분의 주기로 조석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듯이 2번의 고조는 12시간 25분의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생할수록 하루에 시간이 50분씩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이제 맞게 되는 거고요. 이 발생한 시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50분씩 뒤로 밀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혼합조가 나타나는 해역에서는 달이 적도 부근에 있을 때보다 고위도에 있을 때 하루 2번의 조차의 차가 더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의 세 번째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같은 날 조차가 같지 않고 조석 주기가 다른 1조 부등 현상은 달이 지구의 적도 부근에 가까이 위치할 때 줄어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달이 적도 부근에 있을 때보다 고위도에 있을 때 하루 중 2번의 조차의 차가 더 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1번 이제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지구와 달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기를 이제 보게 되면 지구의 중심인 O인 9이고 달에 영향이 없다면 지구를 둘러싸는 해수의 조위가 모든 지점에서 같다고 가정하자. A는 지구 적도에 위치한 해역이고 다른 달의 위치는 A와 가장 근접해 있다. B는 A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해역이다. 단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외에 다른 요인은 기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서로 같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달과 지구는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므로 지구의 모든 지점에는 일정한 크기의 원심력이 발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O에서의 만류 인력은 B에서의 만류 인력보다 클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지구의 한 지점에서의 만류 인력은 달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기에서 달은 A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O, B 이 순으로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O에서의 만류 인력은 B에서의 만류 인력보다 큰 게 당연하겠죠. 거리가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O에서는 만류 인력의 크기와 원심력의 크기는 같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보시게 되면 기지력은 지구상의 임의 점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지구 중심에서는 만류 인력과 원심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기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단을 통해서 3번이 맞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A와 B에서는 기지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지구 중심에서는 만류 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 기지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달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는 이 균형이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에 가까운 지점과 그 반대편 지점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A와 B에서 원심력은 크기가 같고 달의 반대 방향을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류력은 달의 방향을 작용하고 A가 B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A는 만류력이 원심력보다 커서 달의 방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B는 만류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서 달의 반대 방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A와 B에서는 기지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틀려서 4번은 틀린 아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극은 A에 비해서 해수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기지력의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함으로써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달에 가까운 지점과 그 반대편 지점에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사이의 지역에서 해수면이 낮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 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므로 남극은 A에 비해 해수면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수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여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를 4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작동 과정을 화살표 나타낼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1, 2, 3, 4 4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발전 주기,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를 이제 4단계로 구분하다 나와 있는데, 이때 이거는 창조식 그리고 낙조식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무슨 과정을 의미하다 라고 알 수는 없고요. 일단 먼저 1단계 모든 숨이 열린다, 2단계 모든 숨이 닫힌다, 3단계 일부 숨이 열린다, 4단계 모든 숨이 닫힌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댐을 이 이미지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창조 말고 낙조식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낙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처음에 물이 이제 전에 무슨 과정이 있어서 댐에 여기가 내해 그리고 여기가 외해는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바다 쪽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호수, 저수지 같은 공간 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맨 처음에 낙조식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내해에서 아마 발전을 하여서 뭐 수심이 이 정도
한 중간 수위 정도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해가 그 낙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고조, 그러니까 외해가 고조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물이 꽉꽉 차올라서 바다 쪽에 물이 차올랐을 때, 이때 이제 수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 외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단계 보시면 모든 수문이 열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댐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이 바깥에 있던 바닷물이 이 안쪽 호수로 유입이 돼서 이 호수도 바깥쪽이랑 똑같이 수위가 유지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문이 닫힌다. 이제 수위를 맞췄으니까 수문을 닫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과정이어서 뭐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수위를 맞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3단계 일부 수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조와 저조 반복되는데, 이때 이제 낙조는 저조일 때, 이렇게 저조일 때, 저희는 아까 전에 수문 닫았기 때문에 이 물의 그 입출입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를 보는 건데, 아까 전에 위에서 물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이 물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금 현재 고조 상태입니다. 원래 졸업과정인 것 자체가 이제 물의 이동을 통해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이제 물을 채우고 뭐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내해, 이게 이 내해 부분은 지금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을 바깥으로 빼내어서 이 바닷물을 또 바다를 내보내는 거예요. 있던 물을,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얘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단계 일부 수문이 열린다. 그래서 일부 수문을 열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 말 그대로 수위는 여기 있고 이 친구의 수위는 여기 있으니까 그 수위 차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수문을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발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모든 수문이 닫힌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낙조식은 고조일 때 안쪽에 물을 채우고, 이제 바깥쪽이 저조일 때 이제 물을 빼내서 물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조 방식이고, 창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이제 창조식 같은 경우에는 밖에가 저조일 때, 물이 낮을 때, 이때 이제 모든 수문이 열린다. 이때 이제 수문을 열어서 이쪽에 물을 채운다. 그래서 저조일 때 이제 수위를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저조일 때 수위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맨 처음에 수위가 낮게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고조가 되었을 때, 이제 어차피 이제 모든 수위 2단계 모든 수위 닫혔기 때문에 이제 물의 이동은 없을 거고, 이제 지금 여기서 저조일 때, 여기 어차피 안쪽은 물을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가 낮을 겁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고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을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발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말 그대로 높이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창조와 낙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단지 이제 물을 채우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물을 다시 내보내는 때가 언제인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그게 반대로 바뀐 게 창조와 낙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조일 때 물을 넣어서, 이거는 바닷물이 그냥 외해에 있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발전을 한 거고요. 낙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해에 꽉 차 있던 물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방식의 차이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